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약간 국뽕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D램 10개 중에서 7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제품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44%, SK 하이닉스가 27.2%입니다. 양사를 합치면 정확히 71.2%가 나오는데 정말 전 세계 D램 10개 중에서 7개는 우리나라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두 기업의 주가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D램은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데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약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70%는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입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리 점유율이 높아도 전체 시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거의 메모리 반도체에 몰빵하다시피 하는 기업이고, 그나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사업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예외적으로 낸드에서도 점유율이 세계 1위인데다가 D램 점유율이 워낙에 압도적이라 매출 기준으로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 세계 1위에 몇 번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텔에게 밀렸었고, 아시다시피 인텔은 CPU를 주력으로 하는 비메모리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몇 배 더 큰 비메모리를 주력으로 하는 인텔이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아예 2, 3년을 주기로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가 따로 붙을 정도로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아주 호황기에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70%에 육박하기도 하고, 불황기에는 20, 30%대로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심지어 치킨 게임이 벌어졌을 때는 삼성전자도 한때 적자를 낸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D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잠깐의 정전이 발생해도 D램 가격이 치솟을 정도로 변동성이 심합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마이크론 D램 공장에서 셧다운이 됐을 때도 오히려 D램 가격이 오르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마이크론의 주가도 올랐었죠. 반도체의 특성상 단 5분만 정전이 돼도 완전 정상화시키기까지 길게는 몇 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에 비하면 점유율이 한참 낮은데도 잠깐의 정전만으로도 D램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좀 가격이 민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부진한 것은 환율의 영향도 굉장히 크지만 D램 슈퍼사이클의 영향도 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올해 들어서 조정을 받은 이유도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정말 웬만한 인내심 아니고서는 장기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정 기간이 길면 2년 이상도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을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수량을 늘려나가는데, 마음이 급한 분들은 대부분 참지 못하고 개잡주라고 욕하면서 털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는 그 어떤 기업도 삼성전자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아마 삼성전자와 맞짱을 뜨려면 외계인을 데리고 와야 될 겁니다. 심지어 올해 2분기에 43.6%이던 점유율을 3분기에는 4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수가 없는데 혼자서 더 멀리 달아나 버린 거죠. 이미 삼성은 D램에서도 세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시킬 정도로 기술력이 가히 압도적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SK 하이닉스가 약 27.2% 점유율로 세계 2위인데 전분기보다는 소폭 하락했죠. 그다음 미국의 마이크론이 22.9%로 3위에 올랐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 0.3% 정도 살짝 올렸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합치면 94.1%가 됩니다. 괜히 빅3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그나마 나냐가 3.2%로 명암만 살짝 내미는 정도고 나머지 기업들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SSD까지 아무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수십 년째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TSMC가 넘사벽이라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넘사벽입니다. TSMC는 메모리 반도체를 아예 흉내도 못 내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TSMC에 이은 세계 2위입니다. 이것만 봐도 삼성이 얼마나 괴물 같은 기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만족하지 않고 10년 후에는 아예 TSMC를 꺾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1위를 하면 좋겠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1위를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점유율만 좀 많이 따라잡아도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TSMC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점유율만 많이 따라잡아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상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압도적인 1위고 비메모리에서조차 1위를 하게 되면 압도적인 통합 1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도로 따지면 인상 1위, 용상 1위, 합계 1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용상은 하위권인데 인상에서 워낙에 큰 차이로 1위를 해서 간신히 합계 1위를 하는 수준입니다. D램 점유율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삼성의 사업 구조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버는 돈으로 파운드리에 다 꼬라박고 있거든요. 만약에 메모리 사업이 잘 안되면 파운드리 투자 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TSMC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기 위해서는 M&A와 파운드리에서 큰 성과를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운드리에 제동이 걸리면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질 수 있습니다. 연간 수십조 단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파운드리 자금줄이 메모리 반도체에 달려있기 때문에 D램과 낸드는 초격차 전략으로 계속해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솔직히 별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서도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 존버하면서 급등장을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아예 겨울잠을 재워놓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10 이런 ETF에도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부 자금을 미국 주식이나 ETF로 분산시켜 놓으시면 아마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삼성전자로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최소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최근 1년 동안 너무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좀 부족하시거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삼성전자가 아닌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미국 주식 비중을 높이시는 게 오히려 멘탈 관리하기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의외로 삼성전자가 난이도가 꽤 높은 종목이고요. 우리에게 수익률을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칠 때쯤 되면 한 방에 팍 올라주는 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패턴입니다.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장기 투자하시면 분명히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자신 없으신 분들은 ETF나 미국 주식으로 조금 더 중심 이동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 1년 반 정도를 삼성전자, 미국 주식, 그리고 ETF에 지금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무조건 분산 투자가 옳다. 이게 맞는 투자법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분명히 집중 투자만의 장점도 있고 몰빵으로 성공한 사례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이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고수익을 추구한다면 집중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단지 적중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잘만 고르면 당연히 고수익이 나오지만 잘못 고르면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좋고 시장 규모도 훨씬 더 큰 미국 주식을 저는 자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국내 상장된 미국 주식 기반의 ETF도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조정장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 저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뭐 ETF나 미국 주식을 추천드리는 것이지, 삼성전자에 몰빵하고 있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싸게 주춤할 수 있어서 더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몰빵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달려있는 것이지 뭐 삼성전자에 몰빵하면 무조건 안 되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수익률 좋은 미국 주식과 분산 투자하시는 게 장점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